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굉장히 좁고 협소한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나도 아기자기하고 절묘한 그런 재미난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백진 한가운데 있는 흑돌 7점이 자, 갈 곳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위험한 그런 모습인데 백의 진영을 보면은 이쪽에는 호구가 되어 있고 이쪽에 백돌도 가지런하게 한 칸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자, 이 돌이 도망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돌을 좀 포기하고 대국을 할까 이런 유혹이 올라오는 상황이긴 한데 그 좁디 좁은 공간 속에서 백의 흠집을 발견해 가지고 이 흑돌 7점을 구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흑이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벌여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흠집이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일단은 뭐 여길 찝는 게 눈에 들어오긴 하죠. 백이 뭐 반대를 이어간다면 여길 끊어가지고 자, 이것은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면은 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금 이렇게 이어가는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행위들은 보통 지금 수가 통하지 않으면 백돌이 어찌 보면은 미래의 곤마가 될 수도 있는 돌을 튼튼하게 강한 돌로 바꿔주는 악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를 찝는 게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백이 이쪽을 뒀을 때, 자, 늘어 빠져가지고 양쪽에 끊는 지점을 맛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선 이것이 통하겠지만 지금은 흑의 활로가 충분치가 않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늘어 빠져가지고 여유 있게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흑은 그대로 여기를 단수 쳐주는 게 좋은 선택이 됩니다. 백이 빵 때림을 하더라도 지금 이런 빵 때림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게 이도를 축으로 잡아낼 수 있다면 흑이 이런 빵 때림을 지불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순식간에 흑이 성과를 이뤄냈는데 백이 그렇죠. 일단 이 두 점을 연결해 주는 것을 한번 좀 구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길 두면은 이쪽을 연결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흑이 지금 수상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흑돌이 잡혀버리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흑은 일단은 이도를 따내 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백이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걸 늘어갈지 막아갈지. 늘어가서 이게 뭔가 장분이 된다면 좋겠지만, 이 모양은 지금 너무나도 구멍이 많이 있어서 백이 도저히 흙을 막아설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제 이 흑도를 막기 위해서는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요럴 때 이제 여기를 딱 끊어가지고 이 패를 경영을 해주는 거예요. 경영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진출해가지고 촉촉도로 잡히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이 여기를 따냈을 때 이제부터 이 팩감을 하나씩 써가면서 자, 백이 늘더라도 단수 한번 치고 나서 팩감을 쓰면은 결국에는 흑이 최후의 패를 따내는 자가 되면서 이 흑돌들을 모조리 구출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곳에 끼우는 게 좀 유혹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백이 여기를 앞으로 막아가는 게 아니라 뒤쪽을 이렇게 딱 둬가면은 흑이 연결하더라도 이어가지고 역시 대표적으로 악수라고 불리는 표본과 같은 백도를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교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가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이 호구에 막혀서 특별히 진출할 수 있는 지점은 잘 안 보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이쪽에서 출발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점, 단수를 치고 나서 백돌 사화를 공략할 수 있을까요? 약간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이 백돌 5점이 활로를 많이 가져간 만큼 이런 정도의 수법 가지고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한번 찔러 놓고 나서 계속해서 찔러 놓고 나서 안쪽을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 일단 단수는 먹여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괜히 여기만 지금 단점만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먹여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수를 치고 나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때 떠오를 수 있는 수가 바로 치중 가는 수이죠. 자,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떠오르는 그런 수인데 백이 여길 있는다면 이쪽을 끊어가지고 백돌 몸통 5점을 따내면서 흙을 살려갈 수가 있겠지만 문제는 백이 가만히 이었을 때 이때 흑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좀 쉬워 보이지만은 않죠.
자, 이렇게만 둬주면 다행인데, 그리고 여길 두더라도 지금 뭔가 이쪽에 있는 안형을 지워내기에는 좀 역부족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맥점이 항상 치중이라는 것이 좋은 수로 작동하진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번 공격을 해볼까요? 공격을 하고 나서 안쪽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끊어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백은 손쉽게 두 집이 나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그렇다고 여기를 먹여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그렇죠. 고수답게 이 맛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좀 좋은 맥점이 눈에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 자리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막상 응수하기가 좀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쉽게 응수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바로 양단수에 몰리면서 백돌이 거꾸로 잡혀버리는 상황이 발생되게 되거든요. 자, 굉장히 쉬워 보이는 맥점이지만 지금 여기에 대응하는 백에 지금 응수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제는 여기를 그냥 먹여쳐서 유가무가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요. 흙이 여기를 먹여치고 나서 패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패를 기반으로 인해서 이런 곳을 찝어가면은 자, 이 패를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오히려 백도를 잡고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는 백이 패를 내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흑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정말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순간인데 역시나 응수가 좀 잘못됐겠죠. 자, 이렇게 한번 더 볼까요? 역시나 이것도 패가 되는데요. 따냈을 때 흑이 패감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이쪽을 둔다면 이었을 때 결국은 패를 하더라도 이 뚫어뻥을 시전할 수가 있어요. 막으면 따내가지고 백이 패감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여길 따내면 이 뚫어뻥을 하게 되면 자, 백돌은 전부 다 바깥쪽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먹여쳐도 패가 나기 때문에 백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렇게 둬야 됐을까요? 자, 얼핏 보면 백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를 끼웠을 때 큰 문제가 되죠. 이걸 이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자, 심지어는 흙이 손을 빼더라도 이미 잡아져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그래서 백은 여기를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죠? 그렇죠. 역시나 여기를 먹여치면은 백은 패를 해소하고 이 백돌 두 점이 잡히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론 여기서 패감을 쓸 때 이런 착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뚫어뻥을 하겠다. 자, 이 뚫어뻥은 아직까지 흙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뚫어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실수를 했다면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고 여기부터 찝고 나서 바꿔치기를 하는 것이 맞겠죠. 자, 다시 계속해서 뭔가 착각이 나오면은 리셋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한 수가 남았죠. 어떻게 응수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빈삼각의 묘수가 있습니다. 여길 빈삼각으로 받아주면 흑이 노력을 하더라도 백이 철벽 방어를 해낼 수가 있는데요. 끼우더라도 여길 둬가지고 특별한 수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놀이가 시작이 돼야 돼요. 어째서 이 수가 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리 선수, 쓸데없는 선수를 하지 않으면 수를 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단수가 그 범인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은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 아주 묘미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수였습니다. 자, 어째서 그럴까요? 일단은 백이 이 자리를 뒀을 때는 이제는 이 단수를 선수하면 백이 이 5점을 살리기는 정말 곤란해졌어요. 자, 반대로 이어도 뻥 따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이 돌을 포기하고 눈물을 머금고 손을 빼야 되는데 이 따내는 걸 선수하면서 흑대마를 멋지게 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정말 하등 여기를 붙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자, 유일하게 이곳이 단수가 쳐져 있었을 때 수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수는 바로 이 수였잖아요.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붙이고 나면 다른 것은 좀 쉬워요. 여길도도 먼저 먹여치고 나서 이 패감도 쟁여놨다가 이렇게 따내버리면 더 쉽게 패를 승리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 것도 먹여치고 나서 패를 만들면 역시나 이 패감을 지금 필살기처럼 남겨놨다가 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체킹할 거는 바로 여기를 빈삼각으로 뒀을 때 이 수가 묘수냐 아니냐인데, 자, 이 단수를 해놓지 않았다는 것에 흑은 자부심을 느낄만 합니다. 바로 이 자리를 먹여치고 나서 단수를 치면은 이제는 백이 여기를 이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백이 또다시 손을 빼고 어딘가 손을 빼고 5점이 잡혀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백도 어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최강으로 버텨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가 난 것은 난 것이고 수가 나 있는 상황에서 수읽기를 해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고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수가 가장 좋은 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패가 난 거는 분명한데 어찌 하면은 이 패를 정확하게 경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자리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지금 패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여길 끊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흙이 먹여치거나 뭐 여길 두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먹여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한 수 늘어진 패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따내면은 여길 이었을 때 이게 흙이 들어가고 나면은 아직까지도 패가 한 수가 늘어져 있기 때문에 백은 받아줄 여유가 있고 심지어는 손을 뺄 수 있는 여유도 생기면서 이렇게 패를 했을 때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돼요. 큰 자리 뺏기고 패를 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패라고 해서 다 똑같은 패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흙이 패를 정확하게 구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수는 바로 여기가 돼요. 자, 근데 백에 어마무시한 계획이 숨겨져 있죠. 여길 뒀을 때 뭘 하겠다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여길 두면은 패를 견디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여길 따냈을 때 아직까지도 이 자리를 견딜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패를 들어가야 되는데 따냈을 때 이걸 끼우면 여기까지 견뎌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따내고 나서 최후의 패를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실탄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총알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싸움을 견디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팩감이 좀 잘못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팩감을 이렇게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두고 나서 따냈을 때 여길 이으면 이 백이 안쪽으로 들어간 수가 강력한 수거든요. 이걸 두고 나서 더 이상은 팩감이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단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는 이 안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둑에 절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이렇게 수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수를 멋지게 내고 나서도 이 돌이 잡히는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다 잘 둬놓고 여기까지는 외길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죠. 하지만 이 자체, 이 단수 치는 것 자체가 보리 선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알아챌 수 있는 자만이 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조차도 하지 이거는 하는 순간 수가 안 났죠? 자, 근데 이거를 하면은 한 팩감 차이로 졌잖아요. 이 단수를 치지 않고 그냥 붙여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느낌이 오시죠? 백이 일단 이런 데를 기어 나가는 거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팩감을 바로 쓰는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 여기를 두더라도 지금 이런 데를 뒀을 때 결국은 백이 패를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안 돼요. 이걸 두고 나면 팩감을 그냥 쓰고 나서 이쪽을 따내는 순간 바로 그냥 다음에 다이렉트로 단수가 날아오고 끼워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백이 소득이 없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자, 그래서 백이 패를 똑같이 버텨가는 것만 읽어주면 되는데요. 그 수는 바로 이쪽을 잇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여기를 먹여치고 나서 쟁여놨던 팩감을 이 타이밍에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양보하면 석점을 기분 좋게 따내면 되고 백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됐다안에서 여길 이으면 단수 한번 쳐주고 요 자리를 딱 집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면은 딱 따내가지고 백이 연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최후의 팩감을 딱 끼워가면서 물론 들여다봐도 되겠죠? 자, 이렇게 백이 해소할 때 여길 뚫어뻥을 시전하면서 이 흑도를 멋지게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정말 뒤에서 이뤄지는 테크니션을 모두 보여주는 그런 멋진 문제라고 할 수 있었는데 요 모양에서 수가 나다니 정말 바둑은 오묘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배운 교훈은 역시 이런 보리 선수를 아낄 줄 알아야지 이런 수를 내주지 않으면서 지금은 수를 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요 단수가 보리 선수가 되면서 패를 내가 질 수도 있더라. 그래서
고수는 맛을 아껴서 고수는 맛을 아끼다가 진다가 아닙니다. 고수는 맛을 적재적소에 사용해가지고 대국을 승리한다가 오늘 시간에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